토요일에 여러 가지 즐거운 계획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즐거운 이벤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전시기획을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비움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건축 즐거운 공간 산책자라는 부제의 전시 관련해서 그 전시를 이제 처음부터 기획을 도와주신 분들과 또 그리고 이 전시의 내용을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분들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획을 하신 의도라든지 준비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시 결과물을 통해서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공건축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자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신 앞에 앉으신 세 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이 전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운영위원으로서 기획을 하신 중앙대학교 윤순현 교수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안쪽에는 지금 이 전시 실제로 기획을 해주신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신은기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이 전시장의 이런 이제 물리적인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 주신 지호건축사 사무소의 김세진 소장님입니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전시의 의도,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 전시실로 이동을 다 같이 해서 큐레이터 분들이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내용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강연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저희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전시 결과물들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요 공공건축의 전시 준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됐었는데요. 5분의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공건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기획 의도.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될지 여러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가 정리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아주 가볍게라도 좀 정리가 돼야 이 전시를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전시를 풍요롭게 만들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초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논의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얘기 나온 건 모든 공공건축 공간은 결국 시민이 주인인 것이고 이 시민이 주인인 이 공공건축은 그러면 그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인이신 시민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쓰고 또 이것이 어떤 존재고 다 모르시지는 않는데 안내가 좀 친절하지 않아서 워낙에 이게 작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에 펼쳐져 있는 관계로 손안에 잘 안 지어지죠. 이게 여기 앞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건데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될지도 때에 따라서는 잘 모르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식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생산들을 했다고 하면 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미약했다. 이 공공건축을 시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래서 공공건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좀 잘 알려주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시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 저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돼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정말 즐거운 도시 활동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뭐 시작할 때 적어도 이제 나중에 이 기획 의도는 두 분의 큐레이터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시작할 때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건축을 어떻게든 좀 알리자,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조금 여기 전시 내용이 아닌 이미지를 빌어서 공공건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궁금함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10개 정도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에릭 클라이넨버그라고 하는 미국 뉴욕대 사회학자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은 도시는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제가 정확하게 책 이름을 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책이고요. 그 책에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도시 공공 공간에 대한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도시 공공 공간, 그가 얘기하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는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영역, 그 영역들은 다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활동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무대가 될 거다.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언짢은 말도 곁들인 게, 근데 막상 그걸 생산하는 시가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읽고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든 이와 저와 같은 방식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책에 아이슬란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잘 아시다시피 이 북유럽에 있고 섬나라이고 그 다음에 화산 국가고 인구는 30몇만의 아주 정말 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주시 정도 되는 국가이죠.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한 가지 이제 공공건축에 역량을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화산국가여서 물만 빼면 다 따뜻한 온천수가 나오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와 같은 수영장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쁜 일과를 보낸 시민들은 퇴근 또는 학교에 파는 순간 그 누구든 여기 와서 그동안에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간답니다.
그 누구도 구분 없고요. 아이들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회사의 사장과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직원이든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집에 갈 때는 여기서 수영을 같이 한대요. 함께 같은 물에 몸을 섞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강하게 메시지가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하나의 물, 공유할 수 있는 물 속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몸을 섞는 거죠. 섞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요. 뭐 선택할 수 없는 필수인데 겉에 걸려 있는 모든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때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국에 한 120개 정도 있답니다. 책에는 120개라고 써 있고요. 어디 찾아보면 한 1000개 된다고도 하는데요. 동네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지나가는 길에 또는 걸어서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된답니다. 지역 간에 사람들 간에 어찌됐건 이 접촉면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이 반대 얘기 잠깐 드려야 됐더니 여기 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로시 댄브리지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1940년대, 50년대 활동했던 배우랍니다. 이 배우가 나름 굉장히 유명한 배우래요. 저하고는 뭐 세대가 완전히 달라서 이 옆에 있는 건 헨리 베라폰테 가수이자 영화 배우 역시 이 아프리칸 미국인 두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요. 도로시 댄브리지라고 하는 이 여배우는 아카데미 최초로 여우주연상 아프리칸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노미네이트가 됐던 사람이랍니다. 1950년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죠. 이 까만 피부가 있는 사람이 감히 아카데미상을 넘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아프리칸 미국 배우들, 할벨리 뭐 이런 배우들이 가장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근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에서 초대를 받아서 어느 호텔,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느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 파티를 하필이면 이제 수영장이 있는 그 영역으로 같이 했답니다. 자기도 물에 몸을 좀 담그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럴까? 하고 거기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매우 점잖고 매우 예의 바르게 당신은 여기서 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했대요. 처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스스로 알 텐데 뭘 자꾸 그걸 물어. 뭐 이렇게 됐고요.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져 화가 난 이 여배우는 반항기에, 이 반항이 아니라 사실은 자존심의 문제죠. 발가락을 자기가 힐을 신은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이 물에 댔답니다. 반항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자마자 그 수영장 물을 관계자가 전부 다 100% 다 빼고 쫓겨나고 다 빼고 그리고 다시 채웠답니다. 미국의 인종 갈등 그리고 분열 사회를 상징하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여지가 아직도 굉장히 골깊게 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수영장인데 그토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국가적으로는 어떻게든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서 사실은 그 노력을 계속 해오던 중이었거든요. 원래 노동자가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샤워 시설이 부족하니까 공동 목욕탕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 1920, 30년대부터 공동 목욕장을 대도시 중심으로 미국에서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한 게 수영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수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 위생상 문제가 되니까 목욕하고 해. 뭐 이렇게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공공수영장들을 열심히 만들었대요. 나름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흑백의 갈등이 생긴 거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히 네가 왜 내 옆에 와서 수영을 해?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백인 수영장, 흑인 수영장으로 갈리는 상황이었고 기어코는 이런 지경으로 다다랐답니다. 공공공간은 구분을 없애주는 1차 조건은 그런 거. 그 누구든 떳떳한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속에서 용납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가 생각하는 공공공간은 그거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 간에 쭈뼛거릴 필요 없는 곳, 내가 주인인 곳, 그것이 바로 도시의 공공공간이고 공공건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도시 공공공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품격을 가져야 되느냐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상북도 영주가 도시적 그리고 건축 도시에 전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수영장이 몇 년 전에 들어섰어요. 그냥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이 이 동네 출신이래요. 그 공무원이 고등학생 아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영주에 갔다가 자기도 건축 공무원이니까 애한테 자랑은 좀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이 대단히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야, 너 수영장 가서 수영 좀 하고 와라. 여기 멋지댄다. 그래서 유도해서 아들을 이 수영장으로 보냈대요. 갔다 온 아들이 농이겠지만 아빠 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영주에서 살까 봐. 이 수영장은 서울에도 없는 수영장이네.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수영. 글쎄요, 제가 이렇게 화려한 수영장을 못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호텔 수영장도 이런 멋진 수영장이 별로 흔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주 시내 정말 작은 도시고 인구 1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취약한 도시가 영주입니다. 그 영주에 이 수영장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영주 시민의 뭐랄까 자부심이 요만큼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영주에 이런 수영장이 다른 도시에 이런 수영장이 있어? 이런 이제 자부심이 좀 생겼죠. 그에 해당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태도로 그리고 그들의 뭐랄까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비록 나는 가난한 시민에 지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인이 이 수영장에 가서 내가 수영하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늘 안에서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그 품격에 맞는 공간을 공공건축은 만들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희가 보는 입장인데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집착하고 있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수영장은 그리고 옆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21개의 공공건축은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애쓴 것들이죠. 그런 거에 10번 박수를 쳐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을까? 저희가 저런 건물이 들어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시민들께서 그에 호응해 주시는 것은 천양지차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시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시민께서 목소리를 내주신다고 하면 양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 더 비슷한 예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인데요. 이거는 도서관이에요. 항록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도서관인데. 근데 이게 어디 있는 도서관이냐? 군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훈련소 내 위병 그 철책을 넘어 들어가면 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는 이게 군인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쉬는 때 와서 이 공간 안에서 책을 봅니다. 저는 여기를 가보고 감동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됐는지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장인 이 군대 최고 지휘관이 자기도 너무 감동해서 이거를 우리만 쓰는 게 너무 아까우니 익산에 이와 같은 품격의 도서관이 없어 안타까워하는데 위병소를 뒤로 물러서라도 이걸 군인들과 이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열겠다고 건축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임기가 다 돼서 바뀌시고 새로운 지휘관이 생기면서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품격이 결국은 군인들의 자존감도 높여주지 않을까? 즐거운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도서관이 과거에 없지 않았죠? 있었는데 어떻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 공간에는 어떠한 태도로 그 공간을 마련하느냐 감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들이 자유롭게 젊은 청춘 일정 시간 동안 제한된 영역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공간이. 이게 공공건축의 태도이고 역할이고 조건 아닌가.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고시원이 참 음지죠. 근데 그 음지인 고시원을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해서 이와 같이 젊은 친구들의 거주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쉐어하우스죠. 공공 쉐어하우스입니다. 혼자 쓰면 30몇만 원, 둘이서 같이 쓰면 20몇만 원에 살 수 있고 이게 같이 밥을 먹는 이제 공동 식당입니다. 여기에서 젊은 친구들 간의 교류와 그 다음에 기회를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죠. 소외된 그리고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근데 그 보호하는 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보호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이제는 양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 그 양을 조절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로 만들 거냐. 그게 우리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쓴 김연경 선생 말에 의하면 물리적 의미에서 사회는 하나의 장소이고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장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 시민이 주인이고 손님이자 주인으로 환대받을 권리와 환대할 권리를 이 장소가 마련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돼서 이어져야 되는 게 공공공간입니다. 점적이면 결코 사람들의 흐름에, 왜냐하면 목적형 공간이 있는가 하면 목적 없이 그냥
이용할 때 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길을 가다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제1번의 공공공간은 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길과 연접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불쑥 나와주는 거죠. 제가 설계한 것을 슬쩍 하나 넣습니다. 길에 있기 때문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그렇게 놨더니 꼬물꼬물 얘네들이 와서 여기서 앉아서 쉬고, 그리고 기어코는 북촌문화축제라고 하는 그 동네 축제이긴 한데 나름 넓은 장소에서 하던 거를 이 자리로 가져와서 축제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 길은 또 그래서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통해 도시를 이용할 거냐. 그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경의선 패선부지를 이용한 이 선영공원, 이 공원이 매우 의미 있다. 이게 봄철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요. 정말 사람들로 넘실대거든요. 이 길로 저는 출근을 항상 하지는 않고 가끔씩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상쾌해지고요. 근데 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나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도 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 공원 옆에 있는 카페, 식당 이런 것들하고 또 이렇게 눈에 현혹돼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동네가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길을 통해서 이어주되 그 길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면, 그러면 동네도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만의 독특한 시각, 저만의 독특한 시각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긴밀히 엮여 도시를 즐겁게 유람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라델피아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필라델피아가 조금 음산한 도시고요. 살짝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잠깐 살아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어두운 공간.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을 통해서 그 도시를 재생시켜 보겠다고 이와 같은 이 플랜을 짰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파출소 경찰서 옆에다가 제안한 게 거리 농구장을 넣자.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에 저 혼자 떨어지는 거가 정말 겁날 정도의 길이 필라델피아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리 농구장을 감히 두겠다고.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잘 작동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서 거리 농구를 하는데 간섭하거나 또는 회방 놓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여러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는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연결돼야 되고. 이 연구를 저희가 사실은 여기 앞에 계시는 김세진 선생하고 2045 도시공간 플랜이라는 연구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끝났는데요. 그 연구의 핵심의 이야기가 이익자입니다. 서로 이어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내가 누려 찾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우리도 필요하고, 그러면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핵심 다이어그램,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공공우측 공공공간들을 이어, 그리고 거기서 작동되게 만들어 주다 보면 이 도시가 대치동과 저 어디
그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하고 환경이 다를 뿐, 그리고 특색이 다른, 그렇지만 다 각기 나름의 재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주고, 특색은 각각의 동네마다 특색은 있대, 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시민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건축에서 가능하다. 뭐 이분이, 이거는 이제 건축과 교수인데요. 참 뭐랄까요, 좀 웃긴 사람 같아요. 자기가 하는 걸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나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건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건축을 열심히 북돋아 줬으면 좋겠다. 그걸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민이 만드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그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기쁨의 공간,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예라고 보여지는데 21개의 공공건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모자란 것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시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시 또는 건축의 생산자들에게 요구를 좀 해주셔야, 그리고 저희가 모자란 게 사실은 많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게 시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가 반성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정말 즐거운 그런 도시 공간들을 저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시의 의도는 시민 공감형, 어떻게든 전시가 시민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요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건축 설계를 한 사람인데요. 교수님께서 그 공공건축의 중요성, 그리고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다음은 이제 이번 전시를 김태진 건축가님하고 같이 큐레이팅을 해주신 인천대 신은기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은기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2월 말인가요?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윤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공공건축에 관련된 전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가 실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이어받은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공공건축에 관련되고 시민 공감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받기는 받았는데,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는 자주 쓰죠. 자주 쓰긴 했는데 막상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회자되고 하고 있는데, 결국 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공감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건축 전공자인 나도 이렇게 애매한데 혹시나 다른 분들은 공공건축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가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공공건축이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게 맞는가를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리플렛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그 법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그 공공건축의 정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더라고요. 즉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앞에 공공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쨌든 그 누가 만들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 관리를 하는가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건축물이었던 거죠.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정의가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 공감형으로 하니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하고 하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공공건축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지난 2월 말에 이 전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건조한 정의고요. 항상 같았는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면은 이제 공공건축을 만들고 이렇게 공급하고 세워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공공건축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보고서 우리 사회에 공급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또 질문이 생겼어요. 뭐 우리가 저기 아주 옛날 뭐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가 기틀이 잡힌 시점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우리와 유사했던 시기로 그래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뭐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 한 1960년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하나의 연속성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당시 이제 그 당시 되게 중요했던 공공건축물들을 이게 공급한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산에 있던 어떤 국립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을 막 공급할 때 이거를 이제 만들어줬던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밖에 전시장에 가보시면 저렇게 얇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글귀들이 사실은 그 글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불타기,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지금 약간 1970년대 초반에 불탄 위에 재건축된 거고, 그 전에 한 60년대 또 이게 그 세종문화회관 같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글을 읽어보면 되게 약간 벅찹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큰 거를 잘 지었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막 5개 국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회의장이 막 있다. 칼라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이 회의를 송출할 수 있다. 막 너무 이렇게 그 뿌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공공건축을 만드셨던 분들, 아까 공급자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당시, 우리 60년대, 70년대 참 되게 이렇게 막 성장하던 시기잖아요. 막 되게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막 조금씩 만들어가던 그 시기에 얼마나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 국제적인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뿌듯하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뿌듯한 거를 크게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념비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동안 우리의 되게 이제 공공건축물을 만들고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의 시선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후로도 50년도 지나고 해서 제가 같은 연장선상에서 봤지만 우리 사회도 좀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오늘날은 이라고 해서 이제 쭉 추적한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전시를 보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관점이 뭐 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가치는 약간 환경이라든가 뭐 자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얼마나 이제 조금씩 그 사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줬냐 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쓸 수 있는가로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씩 이제 읽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이러한 약간의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공건축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일단은 좀 초점을 두자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선별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있는 21개의 사례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도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21개의 사례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럴 만큼 엄청나게 다른 공공건축물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다라기보다는 그저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우리가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21개의 사례 외에도 사실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공공건축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례들은 더 많을 거고, 심지어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이 찾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잘 찾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21개를 추렸고요. 파랑 동그라미, 보라색 동그라미, 막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5개의 색깔은 뭐냐? 사용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좋다. 얘네들이 단순히 그냥 뭐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용자를 위해서 뭘 만들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좋게 만들어줬는가? 뭐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옴으로써 나의 삶이 또는 우리 동네가 약간이라도 어떤 측면에서 좋아졌는지를 그래도 우리가 21개 사례를 좀 살펴본 게 저 동그라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을 저희가 사실은 보면은 5개로 얘기를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일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뭐 밥 먹고 이렇게 주말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데도 오시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가지 그러다가 갈 데 없으면은 이렇게 도서관 가서 이렇게 에어컨 쐬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여가 시간 보내고 하는데, 이건 아까 이제 윤승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도서관 갔을 때 기왕이면 이렇게 어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람실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좀 말고, 아까 본 것처럼 좀 더 그 공간이 밝고 좀 더 나를 그냥 그 직장 생활에 찌들은 주말에 나에게 좀 이렇게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러한 행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똑같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타이틀 안에서도 어떤 데는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있어가는 과정일 거고, 그래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동그라미가 달려있는 애들은 건축가들이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명의 삶 또는 여러 사람의 삶을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그 행복함을 위해서 건축가들은 어떤 세팅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한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보통 파출소, 소방서, 그다음에 뭐 시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어떤 건축물들을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하기 이제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기 파출소 다 이렇게 동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딱 예상되는 그림도 있잖아요. 약간 그 회색에 이게 파란색 간판 붙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솔직히 건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뭘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죠. 그냥 파출소는 우리 동네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고 딱 거기까지 기대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걔가 있음으로써 우리 동네의 길이 조금이라도 약간 그래도 내가 거기 걸어갈 때 칙칙한 회색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지나가는 그 순간이 약간 더 재밌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우리가 맨날 티피컬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지만 걔네가 우리 동네 풍경을 또는 나의 출근길을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하는 걸 담아서, 소방서 같은 애가 있는데 이제 소방서 맨날 또 우리 이렇게 맨날 소방서 차가 앞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좀 이렇게 동네 집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풍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사례들을 이제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이제 앞에 두 개는 나의 경험 또는 이제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살지만 우리 이웃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나랑 이웃이 같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될 텐데,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우리의 마을 사람들의 어떤 전체의 삶 또는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어떤 터전으로서의 우리 동네, 그것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기 그 반상회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반상회 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막 청소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웃 사람이 오니까 뭐 청소하고 막 이렇게 음식도 주문하고 왜 그랬냐면 반상회 할 데가 없잖아요. 각 개인의 집 말고는 반상회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아침부터 막 청소하시고 되게 이제 그러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 이렇게 동네에 가서 보시면 은근히 그런 반상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들을 많이 마련해 줍니다. 그 몇십 년 전과는 달리. 그런데 또 어떤 반상회를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귀투머리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만 또 어떤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의 동네의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거 있다 보시면은 이제 도시농업 같은 걸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마을에서 막 추진을 하면 그런 도시농업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작 터랑 가깝고 또 그거에 관련 사람들이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연관돼서 프로그램조차도 굉장히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공간들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동네를 좀 더 같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공유의 자리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이제 제가 기억이라고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 보면 되게 오래된 시설들이 있죠. 나는 그걸 굉장히 오래 보아서 걔가 되게 마음이 가고 되게 우리 동네를 기억하게 되는 좋은 그런 건데 사실은 바깥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낡고 별거 아닌 시설들. 이렇게 나에게는 그게 추억의 대상이고 걔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고 걔가 잘 쓰였으면 좋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저거 왜 있어 그냥 없애버리지 뭐 약간 이런 시설들도 이제 있기 마련인데 이런 어떤 묻혀져 있던 그런 시설들을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한 추억일 뿐만이 아니라 앞에 제가 얘기했던 나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어떤 그런 경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풍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동네의 그런 가치를 더 높여주고 그래서 걔가 있어줌으로써 나의 기억이나 추억 속에서만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떤 그런 브랜드 같은 가치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따 나가서 보시겠지만 저기 보시는 어떤 그 프로젝트는 그 동네에 되게 예전에 그 방공 참호기지가 있었는데 그거 쓰이지도 않아서 되게 이제 낡고 이제 그랬던 시설들 같은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우리 동네 문화시설 이런 게 부족하니까 어떤 그런 시설을 넣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시랑 구랑 같이 그런 재생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잘 쓰여지는 공간을 바꾼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었던 오래된 자산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엮이면서 또 이제 더 좋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른 카테고리는 자연입니다. 왜 자연을 골랐냐면요. 그래도 이제 쭉 뭐 이렇게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약간 이렇게 설문조사인지 여론조사를 좀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가장 바라는 어떤 그런 공공공간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원이 되게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픈스페이스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 공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되게 높은데 또 의외로 공원을 잘 쓰려면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녹지가 쫙 있으면 좋은데 녹지만 있으면 오래 있기 좀 힘들죠.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좀 그쳐 있고 비가 막 쏟아지면 얼른 이렇게 비라도 좀 피해야 되겠고 또 더우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실내 시설도 같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시설들이 같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일단은 그냥 낭만적으로 놓여져 있는 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동시에 그 공원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결합되어서 이 공원과 공원의 그런 가치가 훨씬 더 이렇게 팡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사례들을 좀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5개의 카테고리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라서 뭐 절대 맞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방식처럼 동네에 흔하게 보였던 그냥 좀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얘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려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것이 다시 역으로 한 개인의 삶 또는 우리 마을의 삶,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퀄리티 이런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21개를 골라보았습니다. 제목을 즐거운 공간 산책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즐거운 공간 산책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사실은 일단 여기에 산책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사실 이 도시건축 전시관도 공공건축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지금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됐던 이 커뮤니티가 됐던 거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조금이라도 약간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가치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기획자의 바람이 들어간,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이 들어간 어쨌든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도에 대해서 짧지 않게 말씀해 주셨고요. Q&A 같이 해주신 김혜수 장님 말씀을 길지 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세진입니다. 네. 두 분께서 큰 기획과 이 전시에 특화된 기획을 말씀 주셨고, 저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시 기획은 신은규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틀을 되게 많이 갖춰주셨고, 저는 어차피 이게 장소나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도시건축 전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죠. 예. 좀 자연스럽게 할게요. 여기죠. 예, 여기입니다. 예. 지금 아래 유물들 보이고, 원래 이게 개념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쭉 시간을 담는 벽이 있는 것들이 계획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여튼 이 공간에 제가 처음에 드는 느낌, 사실 도시건축 전시관은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근데 그 전시들을 저도 많이 보러 왔고, 그 중에 가장 약간 혹시나 내가 전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땐 생각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은 이제 되게 크잖아요. 예. 얘네들이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비용의 문제도 있는데요. 예. 전시에 집중하는 것들에 생각하고 예산 같은 것도 생각하고 하면 이 비유몰이 크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실현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설계자들은 실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전시장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하나의 감각이었어요. 단일 감각. 탁 들어갔을 때 위에서 뭔가는 쭉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솟아오고 뭔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공간이 하나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안전상의 문제 되게 컸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설계자가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천장에서 그냥 이런 전 천들을 매달고 싶었다는 게 기본적인 거였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협의한 것 중에 아주 초기 단계였는데 정보의 설명이 좀 덜하고 그냥 인지됐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아래도 없고 위에는 이미지들이 톡톡톡 떠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무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것들 그냥 백색 콘크리트 뭐 이런 우리가 흔히 공공건축에서 쓰는 아니면 일반적인 건축에서 쓰는 그런 재료들이 그냥 뭔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여기 뭐 텍스트도 여기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구조체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논의 끝에 전 그 논의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사실 설계자로서 전시관이라는 또 다른 사회거든요. 얘기하고 약간 의견이 좀 충돌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래서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시민에게 전달하자, 관람자에게 전달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설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저 기둥들을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하나의 감각으로 읽히는. 근데 설계라는 게 약간 재밌어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회의 때 누군가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약간 숲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사이로 그냥 약간 이 뭐랄까 개념적인 하나의 감각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약간 제작돼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들은 원형의 기둥을 갖고 있는데 원형이라서 공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공을 해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조립했고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네, 이틀도 안 걸렸어요. 네. 사실 그거는 전시관 층에서 약간 걱정하셨어요. 시간 못 맞추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틀만 해서 철제팀이 이틀 쉬었습니다. 네, 원래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었고요. 이게 보도자료 때문에 드린 건데 보도자료 나가면 이 사진의 이미지들은 일부러 뺐는데요. 저작권 관련된 것들이 약간 민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이게 약간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쨌거나 뭔가를 만들려면 저희들은 이게 매번 하는 일인데 어디에 무엇이 배치되고 어디에 뭐가 얹히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21개의 공공건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무엇이 어디 들어가느냐. 그래서 지금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연표, 저희가 그냥 연표라고 흐름, 그다음에 인트로,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위에 걸개 그림의 배너들,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위한 빈 바탕면, 그다음에 지도와 21개의 원형 정보들, 그런 것들이 그냥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이 한강인데요. 이거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무언가가 약간 연상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한강을 이렇게 전시관에 다 붙였고 그거는 바닥이 하나의 큰 땅으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것과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비움홀이 무언가의 하나의 볼륨으로 좀 크게 인식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윤승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홍의원입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이렇게 길게 2개가 되었었는데 이게 하나로 처음에는 시안이 왔었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3개를 진짜 걸어봤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전시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세밀한 감각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걸어보니까 이쪽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2개로 나누고 그 사이사이에 좀 간격을 둬서 넘어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21가지의 배너가 사진으로 걸려져 있고 사실 22개죠. 그렇죠? 저희 하나 더 들어가서 바닥의 원형은 21개고 그것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텍스트가 또 21개라서 그리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옆에서 흘러가는 것들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되면 현장에 와야 되는데 이때 이틀 중에 한 번 둘째 날이었죠. 둘째 날인데 거의 다 조립이 됐었고 이것들에서 제가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체 비유물이 하나로 이렇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다는 사진입니다.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샘플로 달아본 거예요. 빛의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운 빛이 있고 아주 백색에 가까운 빛이 있고 더 색온도가 높아지면 파란색의 빛을 내는데 전시장은 어떤 느낌이 좋을까 하고 색온도에 따라서 3종류 정도를 저희가 달아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크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벌써 이제 배너를 걸어봤죠 여기. 예. 이때는 이 배너 하나가 하나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바뀌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미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밝다입니다. 밝다. 그러니까 전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작품 중심으로 가는 순수 예술은 그것들이 진짜 작품처럼 이렇게 이 관람자들이랑 대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공건축의 전시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좀 밝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파인아트의 결과물처럼 읽히기보다는 그냥 약간 편안하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근데 밝으면 사실 섬세함의 문제에서 설계자에게는 약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것들이 잘 보여서 그렇거든요. 예. 이게 어둡고 포커싱이 강하면 사실은 약간 그것들의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잘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즐거운 공간 산책자니까 그래도 뭔가 작품을 보는 느낌보다는 그냥 밝고 약간 즐거운 뭐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로 나눠줬죠. 아까 신 교수님께서 5개 카테고리를 말씀 주셨었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건축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저희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나누지 말고 새로운 단어로 좀 다시 소팅하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일상, 서비스, 공동체, 기업, 자연 그렇게 키워드를 주셨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21개 프로젝트들이 있었으니까 저 글귀들을 제가 찬찬히 사실 봤거든요. 저는 이 전시회를 보고 나가신 관람객들이, 시민들이, 공공건축의 뭐 주인인 분들이 저 글귀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명하고 저 카테고리는 약간 색이 좀 톤 다운돼 있고 약간 파스텔 톤인데 얘만 까만색.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 안에서 놓이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의미를 담는 건 사실 나중에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의 장치? 이런 것들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21개의 글귀들이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그것들이 몇 개만 기억나더라도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와 다 같이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이 원통의 옆에 텍스트도 똑같이 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슬며슬며 보이는 저런 글귀들이 기억에 좀 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이 텍스트를 분리하고 텍스트의 옆에 이미지를 병치시켰죠. 그리고
정보들은 좀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경의선 숲길 공원이라는 것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여하게 되는데, 뭐 예산을 의결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것들 집행하는 사람, 공사의 감독도 있을 거고, 공사자도 있을 거고, 시공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을 놓는 작업자도 있을 텐데, 그것들의 크레딧보다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에 있었다가 저희가 뺐죠. 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 그것들로 그냥 인식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공공건축은 우리의 것이니까. 예. 크레딧을 한 사람이 가지기에는 훨씬 더 그것보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김미연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김미연 소장님이 이 다이어그램을 다 잘 그려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위는 어쨌거나 그런 이미지와 이 주제를 던지는 이 화두들이라면, 아래는 그래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정보는 이렇게 보시고 싶으신 분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텍스트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처음에 다가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공공건축이라는 전시가 처음에 얘기 듣기는 그렇게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단계별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제가 처음에 들었어가지고, 첫 번째 해에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들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고 뭔가 복잡한 얘기들은 다음의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배너들입니다. 예, 5개의 아까 말씀 주신 카테고리가 있고, 개념의 문장들이 있고, 그것들이 색깔로 이렇게 분포된, 그래서 우리 리플렛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도 점들이 막 이렇게 있고, 제 포스터에서도 픽셀들의 조합으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냥 소망하는 바로는, 이런 텍스트들 중에 마음에 남는 것들이 2-3개만 있으면 되지 않았을까. 빛의 상자에서 뛰놀다. 마을 도시농업 공동체를 지원하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마음속에 좀 남으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숨쉬는 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 이상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전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사실 약간 고민은 많이 됐긴 했었는데요. 결국 이 21개를 해주신 이 아키텍트들에게 글을 받아서 이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묻는 전시, 이건 전시에 글에도 나와 있지만, 당신에게 공공건축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묻고 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시가 공공건축, 즐거운 공강 산책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산책자, 결국 개인인데요. 공공건축과 개인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당신에게 공공건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되게 아주의 일부를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들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 그것들이 잘 돼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전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시장이 되게 비유머리를 크게 이렇게 비유머를 큰 볼륨으로 다루고 있고, 사실 그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렇게 전시를 보시는 것 분들이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볼륨을 크게 하면 약간 비고 그냥 소위 썰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각오한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의 관심들로 채우면, 예, 여기에 사람들이 만약에 쫙 지나가는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한 명, 한 명보다는 5명, 20명이 되면 이 전시장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홀의 이름처럼 일단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비워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 넘었나요? 마치겠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잘 드렸고요. 큐레이터 분들의 교수님들 진행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닥은 사실 이제 먼저 보이는 게 그 한강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고, 4개의 지도가 보이실 건데, 이 4개의 지도는 서울에 저희가 4개의 지역을 골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그 공공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까 그런 법적인 의미의 공공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얼마나 근접하게 우리 주변에 일상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매핑을 했어요. 먼저 지금 저희 눈앞에 여기 보이시는 거는 탄천 주변인데, 이제 탄천 같은 경우에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있는 그쪽이에요. 하천 주변으로 해서 뭐 시립병원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시설물들이 몰려 있다던가, 아니면 저쪽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북촌 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구도심 지역에서 그런 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따라서 어떻게 공공시설들이 배치가 이제 생성되었는가. 저쪽은 노원 쪽입니다. 그래서 노원 쪽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아파트 중심의 블록형 신시가지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신도림 지역으로서요. 저기는 이제 철길 주변으로 이제 배치된 모습들,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역사 또는 어떤 그런 하천이나 철길과 같은 그런 지형 지물에 의해서 공공건축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치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는 의미로 인덱스 맵 같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21개의 사례들을 제가 어떤 기준으로 골랐나, 그 다음에 아까 김세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각자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어떤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내분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공간들이 어디였는지 여쭤봐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 불행한 건 예. 아니 근데 다 좋죠. 저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요. 제가 요즘 그 말씀 하나만 좀.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1.4km입니다. 제가 15년을 1.4km를 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6개월 동안 지금 걸어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경의선 숲길을 거쳐갈 수도 있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다 점철되지 않아서 길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표고차가 한 20m, 15m 뭐 이 정도 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잔머리가 생겨서 힘겨움을 한 번에 겪을 거냐,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길의 루트가 달라지는데요. 갈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길은 당연히 경의선 숲길인데요. 여기가 옛날 동네다 보니까 1m 폭도 안 되는 골목길의 루트를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길,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좀 걸어야만 된다면, 제가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걸어야만 된다면 그런 길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윤승현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필라델피아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 기차역이 있어요. 네, 한 학기 동안 시달리다가 아주 영어도 안 되고 건축도 못 하고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막 시달리다가 기차표를 샀습니다. 놀러 가려고요. 이제 뉴욕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들고 대기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차역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이렇게 층이 높고요. 창이 되게 커요. 두근두근하면서 난 놀러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항에서 그 웅성웅성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설레는 그 느낌. 그때 거기 앉아서 있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놀러 가면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하는, 그때 그냥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따뜻한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실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눈이 내렸는데 온 세상이 하얀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말했네. 예, 되게 적게 오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장면들이 사실 엄청 좋았고, 눈이 오면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아직까지도 눈이 오면 좋은데, 그랬을 때 그 눈에서 같이 노는 아이들,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5년 동안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설계 시작해서 집이 지어질 때까지 5년 걸렸는데, 뭐 건축은 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인데요. 완공되기 한 8, 9개월 전쯤에 그 자리 공사하는 급한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완전히 난장을 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그때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였었거든요. 경호처가 와서 이제 행사할 동안에 안전 문제가 있는지를 며칠 전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여튼 의도했던 제일 중요한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의 공간은 굉장히 명확하게 뭐 하는 공간인지 드러나는 데 반해서 또 하나의 공간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게 뭔지? 역사박물관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에서 온전히 남한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얽히니까 그게 하늘과 남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늘광장이라는 굉장히 유치한 이름을 정하고, 그 크기가 제법 큽니다. 지하 땅 속에 있는데 가로 세로 33m의 높이가 18m 높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읽혀질까? 너무 사실은 걱정이 됐었죠. 근데 그 경호처의 헤드가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하늘광장에서. 그래서 제가 괜히 너무너무 궁금해서 혹시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경찰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늘 보라고 만드신 공간 아니요? 이 얘기를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갑자기 제가 이 공간이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공간이 그때 아직 정리도 안 된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건축가는 어찌됐건 꿈꾸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항상 자기가 꿈꾸는 보잘것 없더라도 자기가 꿈꾸는 공간이 실현됐을 때 그 공간을 보는 게 정말 황송하죠. 사실은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창피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요. 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기용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우주와 같다. 되게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인데 그 멋진 말만큼이나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면 70년대 뭐 비도 새고 춥기도 하고 뭐 이런 집들이 또 안에 내부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에서 놀고 또 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들이 아직도 크고 좋게 남아 있고요. 잘 알고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이지만 그 피터 줌터가 스위스 발스에 만든 그 뭐 온천 목욕탕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거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공간이어서요. 한번 가보면 그 감동과 그 경험이 주는 감동을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난 그런 공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처가가 일본인데 일본 교토에 가모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모가가 이제 강인데 시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천하고 비슷한 강인데 어스름판 이렇게 좀 해가 지려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풍광이 도시와 어우러지는 자연의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렇게 일본은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강남을 가보니까 양재천이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나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강남 사람들한테 저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양재천은 좀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이고 공공의 무언가를 건축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일이고, 그러면서 비용이라든가 지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어떤 예산 같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자원을 투입할지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해야 될 텐데, 혹시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행정은 결국은 프로세스가 항상 명쾌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짜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밟아 건립을 하는 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설계자와 그리고 공사자를 선정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이죠.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짜는 시점과 집이 완성되는 시점의 시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를 나쁘게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김세진 선생께서 우리 전시 구상하는 것들을 이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별스럽지 않은 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그 작은 차이를 어떻게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련의 과정이 어찌 보면 건축 설계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때에 따라서는 2배, 3배 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거꾸로 시민들께 청원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의 공공건축 생산의 항상 문제는 두 가지에서 이제 얽혀집니다. 하나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책임 없는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당연히 지어질 때까지 모르니까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관여할 기회가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 뭐랄까 주인이 돼야 내가 쓸 집 어떻게 잘 가꿀지를 고민할 텐데 그런 것 없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죠. 흐트러지는 경향에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강하게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0년 전에 짰던 그 예산 계획에 맞추어, 물론 그거에 맞춰지진 않지만 거기에 일정 이상의 그 금액을 덧대는 것을 웬만하면 못 하시죠, 행정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누추한 공공건축이 생산이 지금껏 되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많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1개의 프로젝트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추한 공공건축이 생산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시민의 목소리를 드높여 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너무 험한 과정, 긴 숨을 쉬어야 되는 과정이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게 아무리 고민해도 저는 이제 이를테면 여러 행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A to G를 다 본의 아니게 보는 경우를 종종 많이 겪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극복해낼 당사자는 행정은 그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잘 짓고 싶은 생각은 충만합니다. 정말 잘 짓고 싶은 생각은 정말 충만한데 시스템에 위배되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하므로 이 집이 아까 얘기했던 누추하지 않은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면 그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데 부족하지만 결국은 그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가밖에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여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그 건축가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그리고 자극을 계속 자극을 해줘야죠. 그리고 박수도 좀 격려와 함께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기회를 극복하지 않을까? 사실은 건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두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건축은 제가 생각할 땐 사회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혹은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퀄리티나 건축의 결과물의 완성도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적나라하게 귀결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시가 더 이렇게 다음 단계 시즌2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공공건축물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 40조. 그러니까 그게 건축만 그런 거고요. 토목까지 같이 포함하면 결국은 우리 1년 예산, 우리가 세금 낸 그 돈의 10분의 1이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에 투입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1년마다 한 번씩 그만큼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면 그의 효과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제 반성하는 자세로라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1년마다 투입을 했는데 그와 같은 성과를 거뒀느냐? 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으로는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로는 제가 볼 때는 30점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우리의 품격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품격 위신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누리느냐의 문제는 결국 나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죠. 결국은 이 공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기호 교수라고 서울시립대 퇴직하신 도시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멋있게 만들려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1억씩 2억씩 들여서 하시는데 그런 돈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이시잖아요. 그 가장인 그분이 집안에서 몇 시간이나 온전히 제정신으로 있냐. 결국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 그분들은 결국은 바깥에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느라 바깥에 있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 거의 절대적인 시간을 공공의 공간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공공의 공간 속에서 보내고 있는 그 공공간의 품격이 결국 우리 사회의 표상인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잘 만들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10몇 년 전에 하셨는데 10몇 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못지않고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시민들께서 그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문외하는데요. 저는 건축탐구 지구를 좀 많이 보면 그냥 애청자라서 여기 공공건축이라는 말에 건축이 붙어서 그냥 여기 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일반적인 그냥 시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건축가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건축가님들이 지금 여기 공공건축들을 다 디자인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도 만드시잖아요. 근데 늘 항상 궁금했어요. 이거 너무 멋있다. 겉에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건 누가 지었을까? 그러면 외양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멋진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서 보는 편인데요. 그 시흥에,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시흥에 굉장히 멋진 도서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님들이 이런 의뢰를 받을 때 어디에 신경을,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지 참 항상 궁금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만드는 사람은 다 비슷한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혹은 글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인아트 작가도 있겠죠. 근데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들이라서 약간 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라면, 설계자라면 고루고루 다 일정 정도의 고민을 한다는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약간 최소량의 법칙에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영양소들이 다 똑같이 있으면 가장 낮은 영양소에 의해서 그 생물의 이 생장이 멈추는 것처럼 건축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다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의 방점은 개인마다, 프로젝트마다 뭐 다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이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 설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접근을 해서 문제를 읽고 최선의 해결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에 자주 비유를 하냐면 이 저글링에 비교를 합니다. 공을 공중에 한 5개, 10개를 띄워놓고 막 돌리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선의 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모두 다. 예, 뭐 하다못해 의자, 뭐 화장실 손잡이까지. 뭐 창 사이사이에서 보여지는 풍경들, 뭐 질감들, 높이들, 뭐 모든 아주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뽑을 수 있다면 좋은 건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실제 경험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느껴지시는 건물들이 있으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일단은 기본 스탠스는 저게 맞지만, 그래도 건축가는 예산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있죠. 저글링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해결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건축가마다 다르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물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으나 아마 예산의 문제, 조건의 문제 등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말하면 길어지는데 약간 엇나간 비유를 드리자면 남자 중에 아주 멋진 배우 그러면 뭐 요즘 많죠. 근데 그냥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정재. 요즘 너무너무 멋져졌어요. 근데 이를테면 비유가 우습지만 저는 절대로 이정재가 될 수 없거든요.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미치고 날뛰어도 이정재와 같이 멋있어질 수가 없죠. 저는 그게 속 안의 판이죠.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그 판은 있다. 그 판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결국 옷에 비유한다면 그걸 다루는 방법들을 그 몸만 가지고 또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어울리는 잘 짜여진 옷,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두 개의 조화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건축가에게는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건축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건물의 얼굴 모양은 사실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길과 함께 있거든요. 도시에는. 그 얼굴이 결국은 앞에 있는 또 다른 건물 모습하고 결부돼서 또 다른 바깥의 공간을 둘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 공간도 중요한 거는 외부 공간이 바깥이지만 비록 공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여서 건물의 형상이 단지 멋있어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장소가 가지고 있겠죠. 결국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공간으로 펼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측면에서 형상, 건물의 외관을 하염없이 생각하는 거고요.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는 더더욱이 우리 삶의 장소니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하신 내용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힘겨움 속에 어느 게 부족해지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다 저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죠. 후반부는 제가 이해를 쉽게 했는데 교수님 이정재 파트는 제가 이해가 잘 약간 이해가 아직 제가 잘 안 오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또 말씀하신 거 듣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는 전자를 전공했는데 딸을 건축가를 보내고 보니까 건축이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사실 건축이라는 글자를 보고 했는데 공공이 공공을 뜻하는 건지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공공건축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공을 2개 붙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집장사를 하셔서 건축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노가다로 생각하고 건축 설계를 할 때 주변 사람들 보면 맨날 밤새우고 하는 걸 그걸 봐왔기 때문에 딸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소질을 따져서 건축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공공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 집을 찾지만 공공건축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공공건축이라고 지금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건축가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주변분들은 어떤 컨셉을 갖고 어디에 뭐 방점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걸 위해서 이 건축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 포함된 건데 그걸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것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제가 딸을 건축 쪽으로 가려고 하는 딸을 위해서 제가 과연 어떤 쪽으로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한옥이라든가 도성 마을들 계속 보면서 귀 기울여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지만 과연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조언해주고 도와줘야 될까, 이거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세상에 역시 모성애만 있는 게 아니군요. 증명하신 게 아니라 훌륭한 구성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분이 답 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적절히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련의 우리나라의 건축 시장이라고 칭해지는 건축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얼마냐면 200조가 넘습니다. 1년에 이 산업에 투입되는, 이 산업 분류를 하는데 국가에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 전자, 뭐 기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산업 군불로 나눠보면 지금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 얘기 많이 하지만 결코 맷집으로 얘기하면, 등치로 얘기하면 건축이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글쎄요, 그리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반도체는 사그러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건축은 우리 삶에 딱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그러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직업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5천만 국민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의 색깔이 있고 특성이 있듯이 건축도 그와 같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원하는 분들께서 건축탐구 집을 보면서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거기에 특별히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할 건데요. 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뭐랄까 숙제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면 저는 건축가 설계자로서 큰 소임을 다했다고 사실 진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그거가 한 분야가 있고, 근데 좀 욕심을 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찾아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사실은 모든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느낌대로 만드는 것들은 제가 설계를 좀 해보니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께,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께서 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설계를 하다가, 저는 지금 설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하다가 이제 나는 좀 건축을 여전히 좋아하고 그게 저의 업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설계 말고는 좀 다른 쪽에서 기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항상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와요. 저는 건축이 좋아서 왔는데 재능이 없나 봐요.부터 이제 저는 감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애들은 잘하는데 저는 못할까요? 야근은 많이 하나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금 이제 진로 상담의 이제 시즌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분야가 재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일단 네가 왔을 정도에서 한 2주 지났는데 할만하면 일단은 너는 합격이다. 네. 그러면은 왜 근데 저는 딴 애보다 못할까요? 그러면 이게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그렇게 뛰어난 엄청난 그런 예술적 재능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긴 시간 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좋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좋아한다는 게 약간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하듯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이 지금 공공건축이 됐던 내 집이 됐던 뭐가 됐던 이거를 좀 더 좋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를 뭐가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의지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일단은 그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나 또 재능이 없나 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중년의 나이에, 왜냐면은 했는데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제가 쌓아온 그 경험과 애정이 있을 때는 그거에 파생되는 제반 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걸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건축을 좋아하지만은 그 디자인하는 것 이면에 그걸 뒷받침해주고 정리해주고 누군가 저렇게 수집을 해서 태그를 달아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아까 행정을 지원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 의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서는 내가 이 제반 분야에 관련하면서 나의 적성이 어디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는가를 관찰해 보는 거, 저는 이게. 제가 짧게 또 현실적인 말씀 드리면, 지금 사시는 데가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공간 인지 능력에 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정한 아파트 층고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다 보면 뭐가 좋은 공간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요리 재료들이나 잘된 요리들을 맛을 많이 봐야 나도 뭐가 맛있는 거구나, 그럼 저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아파트에만 사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공간, 접하기 어려운 공간들, 또 좁은 길, 넓은 탁 트인 공간,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가서 경험을 하면 그게 이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 분, 큐레이터 분이랑 그 운영위원 윤승현 교수님 세 분 해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건축전시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